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새로운 미래 교통의 시대를 짚어보겠습니다. TVN 특집 릴레이 인터뷰 미래 교통혁명을 꿈꾸다. 오늘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인프라연구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성진 비트센싱 국내 사업 총괄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진입니다. 네. 윤진수 처장님. 네네. 도로교통공단 인프라연구처. 인프라라는 말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활동을 하는 부처인지요? 예, 저희 처에서는 또 인프라하면 우리가 이제 교통 안전 시설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인프라를 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법제도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네. 과연 이게 믿고 탈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이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 인프라연구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하. 그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이성진 부사장님, 이성진 대표님, 자 비트센싱, 비트박스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비트센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 그 비트센싱은 자율주행 산업의 그 핵심 기술인 네. 첨단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눈을 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자율주행차의 거의 핵심 기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지금 진전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차량 전방에 차량 내부에 설치해서 이제 앞에 주행할 때 네.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레이더 센서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혹은 뭐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 또는 네. 승객의 호흡을 감지하는 뭐 이런 레이더 센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아.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그 도로 주변 인프라에 설치해서 네네. 교통의 흐름을 감지하는 어. 첨단 도로용 레이더 센서도 이제 개발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대표님, 지능형 교통 체제로 변화돼야 되는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네. 뭐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이제 교통 단속과 관련돼 있는 카메라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곳곳에 설치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피부로 느끼실 만큼 이제 ITS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에 이제 속속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불행한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시설에 이제 네.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시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도로가 스마트해진다. 도로가 마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도 가능할 텐데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사고가 날 직전에 인공지능이 작동해서 차를 멈춘다든지 네네. 또는 보행자에게 알린다든지 이게 큰 변화일 수가 있거든요. 윤 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변화는 어떤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나요?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각종 이제 기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네. 예전에는 이제 운전자에만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아하. 이제는 보행자한테도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모든 도로 이용자한테 서로 유기적인 정보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좀 더 안전해지는 네. 도로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네네.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우회전하다가 화물차가 특히 네네.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상황을 보행자에게 네. 미리 알림을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다면 사고 예방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점점 이제 도로가 똑똑해지는 상황인데 이 대표님. 네. 지난해 발표된 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을 보면 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도 그렇지만은 도로가 더 똑똑해진다.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또 스마트 모빌리티 등 결국 스마트 도시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차세대 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 일단 큰 그림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네. 스마트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한국형 뉴딜에서 이제 차세대 ITS 기술의 최종 목표 역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그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율주행 차량의 최종 목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최종 목표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하면 어떤 네. 분들은 뭐 기술 개발이 최우선 지상 과제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신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차량의 1차적인 목표는 안전한 교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전한 그 교통 도구, 네. 내지는 이제 교통 인프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목표인 스마트 시티하고 네. 안전한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보시면 어떠면 이제 같은 주제에 대한 이제 다른 설명이라고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차장님, 우리가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전면 또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또 공전할 때 얼마나 안전할까 또 그렇게 인식하는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바가 네. 일단 개개인의 그 자율주행차는 지금보다 안전하게 그렇죠. 목표 자체가 또 안전하게 개발되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일반 운전자랑 또 섞였을 때는 그게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이랑 이런 방법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의 편리함보다도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이제 우리 비트 센싱이 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이제 레이더다 이런 말씀을 센스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레이더로 교통량을 감지하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이 기술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믿을만 할까요? 네. 뭐 지금도 사실 뭐 교통량이나 수요 예측 같은 네. 것들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주로 도로 바닥에 루프 코일이라고 하는 이제 압력 센서를 차량 이동 방향에 이제 2개 정도 설치하면 그 센서를 지나가는 차량의 그 속도, 시간차를 계산해서 이제 속도도 계산하고 뭐 통행량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접촉식 센서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도로 바닥 공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그러니까요. 한다라고 하는 이제 불편한 문제가 있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여러 곳에 설치한다는 게 사실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네. 있거든요. 특히 교량 같은 부분은 아예 설치 자체가 어려운 힘들죠. 문제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교차로처럼 복잡한 도로 구조에서는 측정되는 데이터 자체의 어떤 신뢰성 네. 등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너무 있어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에서는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침수라든가 네. 뭐 기타 이제 노후화,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노후화들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 도로를 또 통제해야 되고 네. 뭐 결국 또 이런 방법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아하. 여러 곳에 설치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아. 카메라처럼 뭐 길가 가로등에 있는 지주라든가 네. 이런 쪽에 간단하게 설치해서 어.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 간단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 예측도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이제 자율주행차에 포함이 되는데 윤 차장님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뭐가 편리할까? 이제 네네. 운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면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네네. 일부 또 이제 자율주행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제 술 마셔도 그냥 자율주행차로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엉뚱한 상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우선 궁금한 게 이 관련 용어들이 조금 복잡한데 네네. 디지털 도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예. 자동화 교통 서비스, 사물 인터넷 이 용어들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 디지털 도로는 네. 그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네. 그걸 도로 주변에 촘촘히 설치해서 이동하는 차량의 위치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도로 등을 말하고요. 네. 이런 디지털 도로를 주행하시면
그 도로 상황에 맞춰서 신호 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동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5G 같은 네. 초고속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방 도로 상황이나 우회 도로를 주행하도록 또 안내받을 수 있는 지능형 네. 교통 서비스가 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지금보다 네. 훨씬 획기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은 네. 저희가 받는 교통 정보가 보통 지금은 현재 한 5분 전, 네. 10분 전 보통 그런 정보거든요. 근데 이건 실시간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데 3월 인터넷은 어떤 의미일까요? 3월 인터넷은 이제 그 요새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네. 그 관리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모든 사물들이 그 센서들을 갖고 있어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지금의 정보들을 이제 받고 있는 건데 네.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신호의 정보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차량에 또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더 진전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도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을 또 강조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기능입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 네네.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또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네. 자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 자 도로교통공단이 어떤 역할 중요한 역할이 있겠죠. 그렇죠. 그 디지털 도로 인프라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네. 첫째 안전한 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아하. 네. 그 다음이 이제 편리함 정도가 될 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도로가 디지털 되면 될수록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이지만 우리 공단에서도 첨단 기술을 통해서 교통 안전 기반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속 단속이 이제 현 지점에서 네네. 이제 이루어지지만 네. 이제 그 얌체 운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끼어들기나 뭐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네. 그 발전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끼어드는 네네. 그런 또 몰지각한 운전자도 발각을 시킬 수가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과속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 이상의 네. 기능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대표님, 비트센싱의 네. 이 대표님, 차후에는 이제 안전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뭐 자율주행차의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네. 뭐 안전한 교통 체계의 확립이라고 아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목표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산업 분야라고 하는 게 사실 차량은 물론이고 뭐 네. 센서 또 AI 뭐 도로에 대한 어떤 정밀한 지도 또 네. 이제 ITS 시스템 뭐 초고속 통신망 뭐 기타 금융 뭐 보험까지 네.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엄청난 기술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네. 인식들이 좀 심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VN 특집 미래 교통혁명을 꿈꾸다.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전기 자동차를 넘어서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확대되고 있는데 이 대표님 또 하나 우리 청취자분의 질문이신데 0194님입니다. 0193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세계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뭐 미국에 있는 T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네, 테슬라. 4단계, 예, 네. 4단계 정도의 거의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시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내의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표지판 뭐 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네. 국내에는 사실 조금은 뒤쳐져 있는데 사실 음. 국내의 그 자율주행 그 수준은 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 최상위급입니까, 우리가?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네. 뭐 틀림없고요. 네. 일단 국내 자체에서도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세종시에서 벌써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범 사업을 네.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 필수적인 조건이
스마트 도로 인프라입니다. 아. 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돼서 네.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저희 산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차장님,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련 법을 네, 네. 또 가감하게 개혁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네. 그 미래 자동차 2030 계획으로 해서 국가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4개 부처가 같이 여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R&D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진국 못지않게 저희도 뭐 지금 선진국이지만 네.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이 이렇게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세요. 이렇게까지 크게 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이 5495님,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의 위험은 없나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오. 관련돼서 그 보안과 관련된 또 굉장히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연히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킹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네. 있거든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다량의 이 자율주행차를 해킹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예.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네. 어떤 아주 그 고 난이도의 어떤 그 해킹 예방 기술 이런 네. 것들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죠. 그렇군요. 내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내 차가 왜 움직여? 이런 사태를 또 막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1902님,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신호 위반 단속은 없어질까요? 아마 신호 위반 단속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기상으로는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이제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된다더라도 지금도 전기차와 일반차가 있듯이 네네. 윤 차장님, 네. 청취자분께서 또 궁금한 점이 3904님,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의 공존이 가능할까요? 일반 운전자가 만들어내는 돌발 상황에 자율주행 차량이 대처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미국이나 네. 그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역이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하. 운행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네. 일반 차량들하고의 이 사고들이 가끔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나 보면 일반 차량들은 자율주행 차량들은 너무 법규를 지키다 보니까 네. 조금 참지를 못하는 자기가 먼저 이제 추월해 나가려 이런 습성들이 또 발견이 되는데요. 아하. 그거를 이제 그런 계속 시범 운영을 통해서 네.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속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네. 앞으로 저런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특집 방송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관련 질문들은 또 잘 아껴뒀다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인프라연구처장님 그리고 이성진 비트센싱 국내사업 총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